안녕하세요. 영보당의 신점 타로입니다. 오늘은 사업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9월달, 음력 9월달에 드는 24절기 중에 이제 상강이 곧 오고 있죠.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예요. 상강은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첫 얼음이 얼기도 하는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니 목에 스카프를 꼭 두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조심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많은 기운들이 바뀌었죠. 9월달부터 좀 조짐이 있다고 보더니 10월달부터 뭔가 출발하듯이 기운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좀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재밌게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렇게 오디오가 비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가끔은 조용한 것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업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사업 그리고 진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사업은 앞으로 일어날 일 1번 분들의 사업은 (1번) 분들의 사업은 이제 과정들에서 결과 현재 2번 분들의 사업은 과정 3번 분들의 사업은 3번 분들의 과정
현재, 4번 분들의 4번 분들의 4번,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카드가 같아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의 사업운이, 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1번, 2번, 3번, 4번 카드 되겠습니다. 딱히 이미지 안 골라도 괜찮으시죠? 시청자분들. 그러면 1번 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변화한다, 방향이 바뀐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해요. 그 변화하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조금 미성숙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거나 실수를 할 수 있거나 조금 갈피를 못 잡을 수 있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하는 양식의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어마어마한 양의 부를 가지고 있고 방향이 바뀌어서 뭔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뭔가 자기 혼자서 내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성공하는 것, 여기서 약간의 지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방향도 바뀌었고 뭐 변화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유희를 즐기는 것처럼 사람들한테서 돈을 쓴다던가 아니면 놀러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과정 속에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어느 정도 여행도 갔고 행운도 얻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죠. 외국과의 사업이나 프로젝트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 그 다음에 내가 유희의 지출, 그 다음에 여행, 행운, 뭐 이런 것들, 변화한다. 이게 변화한다는 카드가 3개가 나왔어요. 가정이 변화한다던가, 일이 변화한다던가, 직장이 변화한다던가,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카드로서 어느 정도 내가 변화해서 이번 해에 내가 유희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이제 지출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바꿀 거 바꾸고 일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도 바꿀 수 있겠다. 뭐 이제 또 섬세하게 좀 교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도 되겠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미묘한 조짐, 이런 것도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개입을 했다, 일에 개입을 했다, 아니면 너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수정하겠다, 이렇게 또 카드가 나왔는데, 수정을 하면서
좀 이제 바깥의 외교적인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너가 미성숙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해서 잘 대처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나와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좀 한눈을 팔았을 수도 있고 좀 섬세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은 있었겠지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무난한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변화에 이제 중점이 있는 카드로서 내가 이번 해에 좀 데이터가 없이 변화했다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당황스럽고 아니면은 좀 준비되지 못했고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미묘한 조짐이 있거든요. 10월 들어서부터 미묘한 조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면은 스스로 자기가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사람들 간의 외교적인 문제에는 부드럽게 대하고 여유롭게 대처하셔라.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자신감이 필요하니 자신감 꼭 챙기셔라. 이렇게 카드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희가 한 번 더 카드를 뽑으면서 보완하는 느낌으로 이제 만신 카드 한번 뽑아보면서 보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짝사랑 카드 나왔죠. 짝사랑 카드는 내가 좀 섬세함이 필요하다. 좀 한눈을 판다. 아니면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다.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카드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 저 지켜보고 있다. 한눈 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팔선녀 카드가 나왔는데 8명의 선녀를 말하고 있죠. 동양사상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운이 좀 따라준다. 아니면 횡재할 운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선녀 카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복이 있다. 재물이 있다, 횡재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여성스럽게 섬세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오랜만에 뭐 바깥 세상에 내려와서 회포를 풀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 카드인데 현재 상황에서 내가 좀 회포를 풀거나 아니면은 횡재를 할 일이 있거나 섬세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하는 카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카드를 딱 뽑으면서 2022년도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2023년 개묘년에는 어땠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2022년도) 2022년도, 2013년도.
용기 카드가 나왔는데요. 용기 카드, 그다음에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용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 어느 정도 자수성가하듯이 계단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도가 느려도 한 칸 한 칸 올라갔다. 내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잘 맞췄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이 정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태까지 절제를 했으니, 내가 계속해서 절제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올라갔으니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은 받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 자체가 내가 열심히 했다면 이게 보상을 받는다라는 이제 느낌의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해에 되게 많이 이제 참고 절제하고 균형을 이루었으니 어느 정도 내가 굉장히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차곡차곡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굉장히 괜찮게 내가 보상을 받을 일이 있다, 허가를 받을 일이 있다, 아니면은 뭐 승인을 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허가랑 승인 이런 카드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죠. 만약에 인허가를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허가를 받을 것이고, 승인이 나지 않아서 조금은 딜레이 돼서 이자만 내고 있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승인이 나서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처럼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카드를 뽑아보고 그것에 딱 맞게 한번 1분기, 2분기, 3분기는 복귀를 하고 이제 4분기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카드, 2분기 카드, 3분기 카드, 대망의 4분기 카드. 잘 나와라. 4분기 카드. 좋은 일만 있어라. 1분기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열정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내가 높이 올라간다, 사업을 한다, 큰 사업을 도모한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 열정적이고 기쁘고 이런 카드들이 이제 1분기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1분기 카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뭔가 첫 스타트 1월, 2월, 3월 카드가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써 첫 시작이, 이민년의 첫 시작이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2분기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중단이 된 듯이 좀 곤란한 듯이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듯이 이런 부분으로 좀 내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겪었을 4, 5, 6월 되겠습니다. 좀 내가 힘들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2분기 카드인데요. 2분기는 좀 지나갔으니까 3분기
여행을 좀 힘들었으니까 여행을 좀 갔다. 그리고 내가 탐구했다. 그리고 약간 부의 이제 선상인, 이제 좀 부자들을 만났다. 좀 성공의 사례인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휴식도 취하고, 부자인 사람들도 만나고, 성공의 이제 뭐 대표인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내가 약간 탐구하는 일이 있었다. 3분기 자체가 7, 8, 9월 자체가 약간은 이런 식으로 내가 힘들어서 조금 이제 휴식도 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4분기 카드가 나왔죠. 4분기 카드. 어느 정도 되게 좋아요. 보상도 있고 승진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듯이, 좀 고생했던 것들이 좀 점차 사라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 듯이.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송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저 까치 카드 자체가 소송, 송사 이런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드를 하나를 더 뽑아서 무슨 소송인지 무슨 송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들 중에서 좀 소송이나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훼손된 무덤 카드가 나왔네요. 그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뭐 조상의 묘나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선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분에서 내가 그거를 이제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송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공유물 뭐 분할 청구 소송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해서 경매에서 입찰을 받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잊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잊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내가 귀인이 있다면, 내가 그리고 연락이 뜸했다면 한 번 정도는 연락해서 다시 한번 찾으셔라. 그것이 너의 귀인이니 잊지 마셔라. 그 귀인을 잊지 말라는 카드이기도 하고 조상을 잊지 말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네, 1번 카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 해 한 해 더 성장할 수 있고 이루는 바가 항상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다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모르고 다시 찍게 돼서 한 개의 카드가 셔플이 없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한 번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나는 웅크리고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 카드가 이제 두 가지가 처음부터 나왔는데, 이것이 쭉 이어지듯이 내가 루틴이 있었다. 항상 내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가 있을 때 귀인이 나타났다. 이런 것처럼 루틴적으로 상호작용, 상황들이 반전이 되었다. 긍정적인 세력을 얻었다. 내가 귀인을 얻었다. 투자자를 얻었다. 혹은 지지자를 얻었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카드인데요. 어느 정도 내가 혼란의 시기, 웅크리고 있는 시기, 그 다음에 항상 있어 왔던 루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세력을 얻었다, 귀인을 얻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이 모든 과정들이거든요. 네 가지의 카드 자체가. 그리고 맨 위에 올라와져 있는 카드가 현재의 상황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상황, 나의 에너지 아니면 나의 조언이 카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는 내가 물질적인 도움이 끊임없이 충전된다. 변함없는 행운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48번 정 카드는 행운의 카드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앞으로 내가 물질적인 도움이 끊임없이 충전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아니면 나의 사업운이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혼란의 시기가 끝나고 내가 루틴적으로 항상 구사일생 하듯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세력, 긍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행운이 함께 찾아오겠다. 이런 카드를 담고 있는 주역 카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귀인의 도움이 없거나 긍정적인 세력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끊임없이 야망을 고수하고 바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카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려면 내가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시크릿이라는 책의 내용처럼 내가 계속 갈구하고 원한다면 어느 정도 귀인도 붙고 내가 원하는 바도 얻을 수 있는 이번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탑돌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셔플을 하다가 나왔던 카드예요. 근데 이게 영상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몰라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뚱하니 나온 카드인데 그전에도 바라고 염원해라라고 얘기했듯이 염원하고 간절하라.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조직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이런 하나의 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탑돌이 자체가 동그랗게 이제 탑을 이제 계속 돌면서 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순환한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가 루틴이 있었다고 얘기가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 현재 사업운이나 귀인운이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고 간절한 바를 이룬다면 바가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너는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카드가 나온 거죠. 혼란스러웠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세력을 만나 귀인을 만나 부에 충전이 되고 탑돌이의 카드도 나왔다는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카드들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이제 운세를 본다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2022년은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제 3개월 정도 남았고 심지어 복귀를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2023년에 내가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2022년, 2023년. 더 러버스 카드랑 더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러버스 카드는 이제 사업적으로는 동업도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금전운을 본다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인덕이 많은 사람이다. 귀인이 들어온다.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소개한다.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승진도 가능하다. 양자택일, 일장일단이 있기에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사업운이라면은 사람을 잘 알아봐라. 동업은 괜찮긴 한데 잘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6번 카드 더 러버스 카드랑 16번 카드 더 타워 카드에서 더 타워 카드가 7번 카드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10 더하기 이제 6이니까 1 더하기 6해서 7인데 전차 카드 어느 정도의 내가 대립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더 타워에서도 대립 상황이 있잖아요.
교황하고 황제랑 싸워서 번개가 팡 하고 터져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타워가 무너지듯이 이렇게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대립하는 상황이 있다 이거지 내가 밑으로 추락한다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더 자세한 건 카드를 뽑아봐야지 알겠지만 이거는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중재자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소개를 해주는 사람. 그렇다면 만신 카드를 뽑아보면서 더 러버스 카드 옆에 있는 개묘년에 더 타워 카드가 왜 더 타워 카드가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타워 카드에 대해서 알고 지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2023년 개묘년에 대한 일정들 제사 카드가 나왔네요. 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정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어지는 인연이 있겠다. 인연에 계속 나오시네. 신기하구만. 당산나무 카드 나왔네요. 수호신의 이제 나무죠. 성스러운 이제 산기슭에 있는 그런 당산나무인데 이게 제사가 2번 정도 있어요. 이 제사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굿이기도 하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당산나무도 나왔고 제사 카드도 나왔는데 이 더 카드에서 어떤 내용을 배포하고 있는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가 책임질 일이 있거나 가족 간에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고 대립하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중증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약속을 한 듯이 정표를 받은 듯이 뭔가 약속을 받은 듯이 조금 기다렸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을 받듯이 기다림에 보람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당산나무 카드가 나온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쉽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제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개개인의 이제 정표 카드는 개개인 1대1의 카드라면 당산나무 카드는 전체적인 카드예요. 제사도 전체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힘들 수 있어도 개개인 1대1 귀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더 타워 카드가 나와서 조금 더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귀인이 있다면 그 귀인으로서 내가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귀인에 대한 카드 귀인분이 어떠한 성향인지 아니면 어떠한 뭐 내력을 갖고 있고 우리 이번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전체적인 모습, 포괄적인 모습으로 이제 카드를 지혜 카드가 나왔네요. 어느 정도 이제 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신중함을 곁들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면 나의 상황 이제 타워 카드가 나온 만큼 내가 어떤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모험이네요. 이 카드 자체가 내가 기회를 받았다. 우호적인 이제 뭐 경우가 있다.
내가 누군가 귀인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잡아야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그 기회를 잡는 것도 본인의 몫인데 좀 더 카드를 뽑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읊어보는 것들이 더 좋겠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냐. 더스타 카드 나왔는데 어느 정도 내가 게으를 수 있어요. 희망 고문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스타 카드 자체가 내가 좀 불안증이 있거나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희망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높아서 이상이 너무 높아서 좀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이 벌더라도 소비가 심할 수가 있다. 자기 이상이 큰 상태다. 여기서 이제 더문 카드 나오면서 대놓고 이제 미래가 불확실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 이제 있어 보이는데 나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샤넬백을 멜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샤넬백을 메고 다닌다던가 하는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로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우울증 아니면 감정 조절 아니면 소비 습관이나 아니면 딜레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들 수가 있겠다 하면서 또 중재자 카드가 나오죠. 이게 더 러버스 카드에서도 중재자 카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교환 카드가 나오면서 내가 중재자를 이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중간 매체를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이제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서 겉으로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성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나 자신을 먼저 챙겨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더 한번 봅시다. 이제 귀인에 대해서 계속 뽑아 볼 건데요. 그렇다면 계면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가 있을 일들, 이 루틴에 대해서 나한테 강력하게 오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또 나왔어요. 상속, 재산, 뭐 증여, 혹은 재능 기부 이런 카드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회잖아요. 여성분께서는 기회가 온다, 사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카드 하나를 더 뽑아봐서 확정을 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을 짓고 이민년, 계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반적인 사업적인 흐름에서 귀인이 계속 나오고 기회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들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왕모 카드가 나왔어요. 최고위죠. 여신 중에 중국에서는 서왕모가 굉장히 최고의 위예요. 누군가에게 이제 뭔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녀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선녀들의 호의를 받고 있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내가 이제 뭔가를 호의를 받고 누군가의 케어를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건이 있다. 뭐 결혼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잡아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공동재산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사건의 발달, 결혼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귀인 카드로 이제 기회가 왔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귀인을 만나셔서 자신이 꿈꾸는 인생, 좋은 인생, 사업에 대한 일이라면 더 잘 풀려서 협업하고 협탁하고 하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삶으로 행복하고 여유롭길 바라면서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아래에 깔려있는 카드들은 내가 그동안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카드는 내가 있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내가 현재에 오기 전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 풀리지 않을 듯 보입니다. 책임이 있는 행동도 필요할 것이고 바라던 결과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시작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뭔가가 시작된다. 이런 것 자체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 같습니다. 무언가 일이 지연되듯이, 기다리듯이, 미뤄지듯이 미뤄지기만 하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불안해지기도, 혹은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아랫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거나 위에야 유지되니 이 또한 책임감의 무게가 중중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앉아 직원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경험을 토대로 일을 한다면 작은 이익은 있겠으나 내가 환상의 눈에 멀었다면 손실은 면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완성이 되듯이, 결론이 나듯이, 끝나듯이 성취되게 되는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가 되겠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니 나중을 예견하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계속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나는 맷돌이다.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만신 카드를 뽑으면서 현재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카드를 보완적으로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드라마를 한다고 치면 이런 걸까? 초상 카드가 나왔는데요. 모든 일이 완결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 또 다른 기회가 온다. 겉으로는 비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되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참여하는 큰 행사처럼 뭐 드라마를 자꾸 예를 들고 싶은데 내가 하나의 드라마를 찍고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데 엑스트라가 몇 명이고 거기에 나오는 스태프들은 몇 명이고 배우들은 몇이겠어요. 그러면서 한 편 한 편 찍어서 몇 부작이니 12부작이니 16부작이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배우가 끝나고 스태프들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촬영이 있고 뭐 다음 일이 있고 다음 드라마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한 단락이 끝나도 계속 이어지듯이 순환되듯이 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과 2023년에 대한 카드를 뽑아 볼 건데요.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 사실 오후가 더 잘 뽑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들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3년 마법사 카드 교환 카드 나왔네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쭉 밀고 나간다면 괜찮았겠다, 손해보지 않았겠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한 가지만 못했다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이제 2023년도 교환 카드가 나왔죠. 어느 정도 내가 정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된다. 누군가에게 권위적인 사람, 어느 정도 공든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이제 들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실속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뭐 일적으로는 정말 남들이 보기 좋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이, 그러니까 조금은 지금 현재 상황, 2023년도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귀하는 마음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카드를 보면서 내가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이랬지, 4분기에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2년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어느 정도 내가 이상이 있었고 지혜롭고 심사숙고해야 했다. 내가 대가를 받는다가 1분기가 되겠고요. 2분기에는 내가 모험심, 협상을 한다. 큰 규모의 일을 따온다. 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험담이 있을 수가 있다. 약간 야생적인 삶 아니면 중상모략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감정과 이익의 연합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내가 모험과 일을 하면서 이익적인 연합도 다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좀 악마 카드가 나왔으므로 약간 모함을 당하거나 구설에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는 전체적으로 무난했네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보면 이제 2분기랑 3분기랑 이제 4분기 카드로 가야겠죠. 삼분기 이제 4분기 삼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가까이에 있었다, 연구를 한다, 탐구를 한다. 근데 그 와중에서 내가 약간 헛수고를 한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제 4분기에는 내가 열정적으로 다가가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지면서 사람 간의 결합, 또 화합이 있을 수 있다. 장애물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결합과 화합이 있는 4분기가 되겠다. 이렇게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장애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현에 있어서 지체를 가지고 있거나 지체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을 사람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운명적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열정만 있다면 행복한 사건, 건설적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결합을 통해서 내가 열정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장애물이 있으니 너가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4분기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이제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10월달 좋은 기운 받아서 이번 이민년 4분기 마무리 잘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한 장의 카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고 아래에 보이시는 4장의 카드는 내가 지난날의 사업이 이러했다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개혁이 필요 불가결하니 내가 개혁을 시도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내 자신이든 사업이든 관습을 깨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피하지 못했고 중요한 결정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 수 있겠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알았다면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25번 무망 카드가 나오면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을 수 있다. 올바르게 처신한다면 예방이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과거까지는 창업을 중단한 것이 맞다.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카드에 나오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힘이 한층 절대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이러했다 해도 음양이 함께 우정이나 결혼 등 내가 가까운 사람들 간에 오래 지속되는 결합을 맺고 있다.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것이 맞고 아니라면 힘든 이야기를 들어서 좋은 일은 없으니 채널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축원문, 마지막 단락을 읊으며 고난과 재앙이 소멸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층 심도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꾸려나갈 예정이니 만약 내가 창업을 하고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채널을 지키고 시청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화가 필요하니 개혁을 시도한다. 무언가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카드가 말했는데요. 만약에 올해 창업을 시작을 했다면 22년 이민년에 창업을 했다면 이민년엔 무언가를 스타트하듯이 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한 거라면 나쁘지 않았겠고 올해 준비해서 올해 내놓는다면 말을 아끼게 되는데요. 제 주변에 올해 무언가를 오픈한다, 시작한다 하면 좀 더 준비하고 내년을 생각해봐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임신 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민년엔 낳는다고 하면 오히려 24년도 출산이 좋지 않겠냐. 아직 계획뿐이라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 말끝을 흐리곤 합니다. 출산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시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민이라는 글자들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글자가 있다 보니 조화를 못 맞출까 그게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 가을 출생자들은 화다토조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신축년 말에 임신을 했거나 이민년 초에 임신을 했다면 날짜라도 시간이라도 맞추는데 애를 쓰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민년이 어려운 글자인데요. 임수와 임목, 사업이나 창업이나 스타트하듯이 이번 해에 일을 꾸렸다면 데이터가 있었는지 선점을 했었는지 그것이 중요할 텐데 이민년은 데이터가 없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글자이기도 해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올해 좀 힘들다. 이런 마음으로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은 목토 기운으로 넘어가는 2024년도 갑진년을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겨울생들은 위기가 있더라도 올해는 무난하게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이민년의 같은 경우에는 홍수, 쓰나미의 현상으로 파산, 도산, 장례식장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 카드로 카드를 더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힘든 일이 목격된다면 한층 파고들어야 사건을 예방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사람을 공포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위니까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조금 힘든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에 맞게 좀 더 보완적으로 카드를 뽑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지나갔는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사 카드가 나왔네요. 보완 카드를 더 뽑아보고 치유 카드 나왔습니다. 난파선 카드가 나왔습니다. 점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당의 앞에 앉아 상담을 한다 이런 카드도 되겠지만 독단적으로 감정에 휘말려 힘들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나를 보호할 것을 찾아라 이런 카드도 되겠고요. 치유 카드 같은 경우에는 2차전, 3차전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힘을 합해 어서 일을 끝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어려우니 정면 승부해라.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요. 난파선의 카드도 마찬가지로 버릴 건 빨리 버려라. 미련을 못 버리면 안 된다. 대세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심층 분석이 필요해 보여서 카드를 뽑아왔는데요. 제석천 카드와
엽전 9 카드. 선택의 기로의 카드가 나왔네요. 제석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번뇌와 죄를 다스리는 카드인데요. 인간의 탐욕과 죄를 씻어주니 소송이나 싸움이 있다면 계묘년에는 매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관제가 있겠으나 유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심사숙고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개인 변호사보단 로펌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일을 하진 않더라고요.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엽전국 카드가 나왔는데요. 수학의 시기가 지났다. 다시 다가올 시간을 계획하라. 내년 개묘년에 대한 계획을 구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카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내가 위험한지 어떤지 모르는 집에 묵어야 하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겠습니다. 모험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나의 직감에 의지해 앞을 도모하고 결정하는 카드로 너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당신은 2023년도에 몹시 지쳐 있지만 선택을 해야 하고 직감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내가 금전적으로 돈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돈구멍이 적다. 사기에 대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좋은 쪽으로 본다면 22년도에 고민이 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런 교환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문 카드. 2023년도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더문 카드와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감정 상태가 굉장히 우울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의 카드이기도 한데 딜레마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는 자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쾌적한 삶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면 좋은 카드입니다. 긴 여행의 정점이 왔다. 이런 카드이기도 때문이죠. 금전적인 부분도 괜찮게 흘러갈 겁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취업, 이직, 승진, 창업 모두 다 가능합니다. 추가 카드 뽑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소송, 협잡, 다양한 소송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내 건강에 대한 적신호 또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법은 없는지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유리한 결과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6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들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결혼에 대한 것, 결합에 대한 것에 대한 카드가 선두로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감정적인 결합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카드 마지막 카드에서도 이 결합에 대한 청혼의 카드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힘들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2023년 내가 의기소침할 수 있거나 우울증, 정신적인 고통, 질병의 카드가 나온 18번 카드인데요. 그 전에 더문 카드에서도 이와 같이 나왔었는데 이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21번 벌 카드가 마지막 카드로 나오면서 일을 한다, 협상을 한다, 사업을 한다,
모험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더 월드 카드가 나왔듯이 긴 여행의 정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모험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민, 계묘, 한마디로 목과 수의 기운이 지나고 24년도 갑진년이 오면서 토와 목의 기운이 오면서 기운이 변하니 그 기운에 맞게 좋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일이 부정들이 소멸하는 마음으로 축원문의 끝단락을 읽듯이 읽겠습니다. 대신령님, 소신령님, 신명전에 귀의한 몸, 이시제자 비옵나니, 무군의 묵은 흉살, 무군해의 묵은 흉액, 무군해의 묵은 부정, 금일날로 풀어내어 원문 타방 소멸하고 입은 덕도 많사오나 새로 신덕 마련해서 여러분을 굽어보고 살피시어 애군액살 막아내고 질병 흉액 막아내고 부정살을 막으소서. 계묘년에 찾아드는 애군살도 막으소서. 연액, 월액, 일액, 시액, 삼재팔란, 관제구설, 금신걱전, 우환질고, 일체부정 소멸하여 모든 흉사를 없는 듯이 1월같이 밝혀줄 때 1년이라 365일을 소원조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께서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